네, 한번 블록 화면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화면 스크린 1 블록을 구성을 할 건데요. 여기에 이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일단 화면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버튼 1번을 클릭했을 때는 제어에 들어가면 다른 스크린 열기 하고 스크린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블럭이 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스크린 이름에는 대문자 S 그리고 스크린 2 라고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버튼 2번을 눌렀을 때 동일하겠죠. 2번을 눌렀을 때는 3번으로 가게 만들면 되고요. 우리가 이전에 그 백프레스를 눌렀을 때 알림창이 뜨게 했었잖아요. 그거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스크린 블럭 중에 뒤로 가기 누름이라는 게 있어요. 뒤로 가기 누름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알림에 들어가면 알림에 여기에 이와 같이 선택 대화창 나타나기가 있습니다. 선택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메시지들을 넣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이 종료를 위한 버튼을 누른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종료할까요? 라는 메시지를 넣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타이틀, 제목은 종료 메시지 라고 입력을 하고 첫 번째 버튼은 종료를 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OK. 종료를 하지 마라. 그거는 캔슬이 되겠죠? 스펠링이 틀렸네요. 캔슬. 그리고 취소 가능 여부는 이거를 거짓으로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눌렀을 때 OK와 캔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 둘 중에 OK를 선택했을 때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게 만들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뒤로 가기를 눌렀을 때 해야 될 것들은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알림을 이제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알림이 이제 동작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보면 이제 만약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 논리에서 비교 연산자를 가지고 옵니다. 변수에 보면 그 가져오기가 있어요. 가져오기를 이 앞에 놓고 이 중에 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이 알림 메시지, 이 대화창에서 어떤 거를 선택을 했냐는 거죠. 그 중에 만약에 OK를 선택을 했다. 자, OK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앱을 종료시켜야 되겠죠? 그거는 제어에서 밑으로 쭉 내리면 앱 종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쪽에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알림창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는 그런 블록을 구성할 수 있겠죠? 네, 이제 스크린 1에 대해서는 다 끝났어요. 이제 스크린 2로 가서 한번 블록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린 2로 가면요. 여기에는
이미지가 전환이 되도록, 자동으로 전환이 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변수 값이 하나 필요합니다. 변수 이름은 이미지 인덱스 값으로 하고요. 그의 값은 0으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이 시작되었을 때, 이 화면이 시작되었을 때는 요 초기화를 해야 되겠죠? 초기화를 했을 때 그 사진의 설명이 보이지 않아야 되겠죠? 왜냐면 버튼을 눌렀을 때만 나타나야 되니까. 그래서 레이블 2에 가면 밑으로 쭉 내리면 그 레이블 2 보이기라는 것이 있어요. 쭉 갖고 옵니다.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거짓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거겠죠? 네,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텍스트를 지정을 해야 돼요. 네, 이걸 복사해서 이 부분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를 넣을 건데 이거는 이제 합치기를 이용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두 줄을 넣을 거기 때문이죠. 자, 일단 첫 번째 줄은 지난 주에 지난주에 친구들과 놀러 갔던 사진입니다. 이렇게 넣고요. 하나를 복사해서 붙이게 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고 요 달러 표시하고 N을 넣으면 한 줄 띄우는 게 돼요. 한 줄 띄우는 게 되고 이걸 넣고 그 다음에 사진들이 모두 잘 나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라고 넣으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로 표현되는 텍스트를 우리는 사진 설명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버튼 2번을 눌렀을 때 이 설명이 보이게 해야 되겠죠? 이걸 이용하면 돼요.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이거를 참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럼 버튼 2번을 눌렀을 때는 이 사진 설명들이 보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중앙에 이제 배치된 그림을 눌렀을 때 이 그림이 자동으로 전환되도록 만들어 보고 싶잖아요.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변수를 하나 또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네, 변수 그래서 생성을 합니다. 이 변수의 이름은 이미지 리스트고 여기에 이제 리스트를 넣어야 돼요. 리스트 만들기를 이용을 해서 하고 우리는 총 3가지 이미지를 넣을 겁니다. 총 3가지 이미지를 그래서 우리는 항목을 3가지로 늘려놓고요. 텍스트를 이용해서 넣을 건데 우리는 트랩을 01을 우리가 사용을 했죠. 02부터 넣으면 됩니다. 02 그리고 03번 그리고 04번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서 이미지 화면이 계속해서 전환되도록 해볼 건데요. 이 다음에는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미지 버튼을 눌렀을 때 먼저 이미지 인덱스 값을 변환해 줘야 됩니다. 이미지 인덱스 값이
1만큼씩 늘어나게 할 거예요. 이미지 인덱스 값이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버튼 이미지는 버튼에 들어가면 있겠죠? 버튼에 들어가서 이미지 값을 가지고 오고 그 값을 이 리스트 중에 있는 값으로 변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리스트에서 값을 가져오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리스트 항목 선택하기, 이걸 이용하면 되겠죠? 이것을 이용해서 첫 번째는 이미지 리스트, 이 리스트 중에 어느 위치냐, 이미지 인덱스의 위치에 있는 값을 우리는 사용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서 버튼을 클릭하면 플러스 1이 되고, 플러스 1이면 1번에 있는 이미지 리스트를 갖고 오겠죠? 처음에는 0번에 있는 리스트를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네, 근데 1번에 있는 리스트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버튼이 돌아갈 때마다 이것을 선택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조건문을 이용을 해서 이 두 값을 비교를 합니다. 어떤 두 값을 비교를 하냐면 일단 이미지 인덱스 값하고 이미지 리스트의 길이를 비교를 합니다. 리스트의 길이를 비교를 해서 만약에 같다면 값을 0 값으로 전환을 해줄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하면 변수를 지정하기, 이미지 인덱스 해서 이 값을 0 값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버튼을 눌렀을 때마다 번호가 전환이 되고, 그리고 0 값이 되면 우리는 이미지 값을 다시 초기화해서 처음부터 불러올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거를 활용을 해서 이미지를 전환하는 그런 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방식을 스크린 3번에도 여러분들이 추가를 한다면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스크린 3까지 추가를 하고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